어머니,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순두부찌개 끓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 경훈 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시어머니와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화면에서는 30년 만에 딸을 만난 어머니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온 삶을 바쳤다는 어머니의 사연에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슬픈 이야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얼른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저 엄마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래.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 경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따라 더 우시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 있어? 경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께도 잃어버린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집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집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기만 했고 제게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가족 상봉 프로그램만 보면 우셨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신문을 보고 계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시누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신문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수진아, 그게 정말 가능하겠니? 이미 오래전 일인데. 방송국에 연락해보면요. 분명 어머니처럼 애타게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정말, 그래도 될까? 혹시나 너희들에게 폐가 될까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께는 하나뿐인 딸이고 저희에겐 소중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분이신데요. 어머니의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저는 그날 바로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작가와 연결되었고 어머니의 사연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연상 며느리분이 시어머니를 위해 이런 일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찾았습니다. 이경미 씨라고 하시네요. 혹시 모레 녹화 괜찮으실까요? 저는 벅찬 마음으로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찾았대요. 시누이를 찾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녹화 당일, 저는 손수 어머니의 곱게 화장해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무대 위, 어머니는 초조한 얼굴로 스크린만 바라보셨습니다. 드디어 스크린이 올라가고 한 여성이 무대 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미야. 우리 경미구나. 엄마. 55세의 경미 씨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두 분은 한참 동안 울면서 서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두 모녀의 상봉을 담는 동안 저는 뒤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을 해낸 제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경미 씨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다니. 경미 씨는 활짝 웃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요, 뭘. 이제 자주 뵙겠네요. 그럼요.
자주 뵐게요. 경미 씨의 말이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미 씨가 남편 철수 씨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내 딸인데. 경미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미 씨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좁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나저나 언제 이사 나가세요? 짐 정리할 게 많아서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이사라뇨. 저희가 왜? 엄마가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랑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수진 씨네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죠. 경미 씨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끼어드셨습니다. 아니다, 경미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진이네가 잠시 며칠만.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을 싸서 남편 경훈 씨와 함께 이사를 나왔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시누이가 좀 이상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새 집에서 경훈 씨는 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만났는데 좋은 거 아니겠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최신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왔네요. 어머니는 마트 가셨어요. 그나저나 낡은 가구들 버리고 새로 샀더니 집이 훨씬 보기 좋죠. 경미 씨는 뿌듯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제가 효도하는 건데 왜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초라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제가 좀 바꿔드려야죠. 그녀는 설마 아까우세요? 라고 물으며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한숨만 쉬실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경미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돈을 물 쓰듯 써. 그동안 고생이 많아서 그런가 했더니 정말 내가 알던 내 딸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제야 저는 경미 씨의 차가운 눈빛이 단순한 이질감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나선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경훈 씨는 그냥 잠깐 그런 거겠지. 누나가 철이 없어서 그래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건 경미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여긴 웬일이세요? 어머니랑 통화가 안 돼서요. 안에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미 씨의 남편 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방에서 나오신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진아, 여기까지 웬일이니? 바쁜데.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아, 핸드폰이 꺼져 있었나 보다. 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날 저녁 경미 씨와 철수 씨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남한테 밥 한 술 얻어먹는 것도 눈치 보였어요. 경미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경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숨죽여 울곤 했어요. 저희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저희 인생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버린 딸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미 씨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보상이라니.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저희가 치킨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예전부터 제가 장사 수완이 좋았거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성공해서 다 갚을게요. 어머니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리고요. 경미 씨의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치킨집.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1,500만 원 정도요. 엄마가 그동안 모으신 적금 있으시죠? 그거 잠깐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적금은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큰 돈은. 엄마, 저희를 못 믿는 거예요? 겨우 1,500만 원 때문에. 버린 딸을 또 버릴 거예요? 경미 씨의 말이 비수처럼 어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 1,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요. 제가 끼어들자 경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씨, 왜 참견하세요? 저희 모녀간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사업이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니요? 저희를 뭘로 보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경미 씨는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께 얼마나 효도할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경미 씨의 교묘한 말에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 수진아. 내 딸을 믿어봐야지라며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며칠 후 치킨집이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니 댁을 찾아가 어머니와 경미 씨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2달이 지났을까요? 치킨집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의 1,500만 원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장사가 어려워서. 다음에 꼭 성공할게요. 이번에는 카페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미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카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치킨집보다는 카페가 더 잘 될 거예요. 경미야,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줄 돈이 없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겨우 500만 원이에요. 자식이 어려운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저희 이제 어쩌라고요. 경미 씨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철수 씨도 옆에서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잠깐 와봐라.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텅 빈 통장을 만지며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수진아, 아무래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경미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 딸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이 집마저 잃으실 수도 있어요.
경민애가 잘 되면 다 갚아준다고 하더라. 수진아, 내 생각은 어떠니? 어머니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순진함에 화가 나면서도 버림받은 딸을 향한 절절한 모성애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 그 방법만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미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수진 씨. 아직도 어머니 붙잡고 늘어져요? 자기들만 잘 살려고 저희를 모른 척하네요. 신우이. 어머니의 집은 안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경미 씨는 저를 무시하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보상해달라고 안 할게.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바로 해결돼. 경미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미 씨의 아기와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철부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경미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안 돼요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곧 파국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결정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 경훈 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경훈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어머니가? 말도 안 돼. 수진 씨, 정말이야? 네, 여보. 제가 말렸는데. 경미 씨가 어머니의 죄책감을 너무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경훈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미 씨의 카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경미 씨도 돈을 벌어 어머니의 집을 지키고 저희와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저는 경미 씨의 남편인 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잔뜩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철수 씨.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아, 형수님, 저희 카페 망했어요. 쫄딱 망했다니까요. 철수 씨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네, 망했다고요? 네, 망했어요. 다 그놈이. 아무튼 망했어요. 이제 우린 어디서 살아야 하나. 철수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쿵 떨어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곧바로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미 씨와 철수 씨는 없었고 어머니는 혼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철수 씨 만났어요. 카페 망했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얼굴은 깊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아이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구나.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대. 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미 씨와 철수 씨가 어머니의 집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대답하셨습니다. 며칠 후 경미 씨 부부가 커다란 짐을 싸서 어머니 집을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훈 씨와 저는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빈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경미 씨는 어디 갔어요? 친구 집에서 잠시 얹혀 산다고 하더구나. 그럼 집은 어떻게 하고요? 팔아야겠지. 경미가 그러더구나. 자기들 갈 곳이 없으니 일단 나가고 집은 알아서 팔고 연락 달라고. 저는 경미 씨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핏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때 경훈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어머니 모실게요. 아니다, 경훈아. 너희한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내가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지.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경훈 씨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신 바로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미 씨와 철수 씨가 큰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 어떡해. 경미 씨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녀는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수 씨도 당연하다는 듯 짐을 거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집이 자신들의 집인 양 행동했습니다. 잠깐만요, 신우이.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경미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래요? 어머니 계시잖아요. 안방에서 나오신 어머니는 경미 씨의 당돌한 모습에 놀라셨습니다. 경미야, 너희들. 어쩌다 이랬니? 엄마, 갈 곳이 없어요. 잠깐만 여기서 신세 좀 질게요. 어머니도 제 편이시죠? 경미 씨는 뻔뻔하게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남편 경훈 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미 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분들.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저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훈 씨는 며칠만이야라며 경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경미 씨와 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소주도 좀 가져와요. 그리고 안주도 좀 만들어주고요. 철수 씨가 저를 향해 반말을 섞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주든가. 배고파 죽겠네. 경미 씨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저희를 단순히 재산을 빼앗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사람들 그냥 며칠만 있다 갈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 갈 곳 없다고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우리를 하인처럼 부려요. 저는 울분이 터져서 말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어머니가 조용히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경훈아,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을 믿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 때문에 경미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다음 날 아침 경훈 씨는 밤새 잠을 설친 듯 눈이 퉁퉁 부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모녀의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셨고 경미 씨와 철수 씨는 거실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훈 씨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잠깐 외출해요.
저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저의 제안에 경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하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경미 씨와 연락이 닿기 전 경미 씨가 어릴 때 보낸 집 주소 같은 것 아세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글쎄,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요. 혹시 아실까 해서요. 저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경훈 씨를 모시고 집에 돌아오자 경미 씨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수진 씨,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엄마한테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우리 밥은 누가 차려줘요? 신우이, 저희가 댁에 밥시중 드는 사람인가요? 경훈 씨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엄마랑 같이 살면 당연히 가족들이 밥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미 씨가 뻔뻔하게 대꾸하자 경훈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족이요? 당신들이 하는 짓이 가족이에요. 우리 엄마 노후자금 다 빼앗고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했으면서. 경훈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거실에 있던 철수 씨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동생네한테 얻어 사시는 분이 너무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경훈 씨가 철수 씨에게 달려들자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때 경미 씨가 어머니께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봐요. 저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를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엄마 선택해야 해요. 저 사람들인지 우리인지. 경미야, 왜 자꾸. 어머니가 당황하자 경미 씨는 더더욱 어머니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역시 며느리한테 버림받기 싫어서 친딸은 버리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이,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머니의 감정을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뭐?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왜 그러냐고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나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당신은 처음부터 어머니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죠. 뭐? 사기꾼? 수진 씨, 말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어머니 방송에 출연하게 한 것도 나였고, 당신을 찾아 헤맨 것도 나였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당신은 그 모든 게 돈과 보상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죠. 경미 씨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훈 씨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경미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우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들 무단 침입죄로 현행범이에요. 뭐라고? 가족이 무단 침입? 미쳤나요? 철수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미쳤어요. 법적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거 안 보여요? 경미 씨는 제 눈빛에서 확고한 결의를 읽었는지 잠시 움찔했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그녀를 감싸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미야, 나가거라. 나는 너를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널 버린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경미 씨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나가줄게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엄마 아파도 우린 몰라요. 수진 씨,
당신이 엄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어디 두고 보죠. 경미 씨는 마지막까지 도끼를 내뿜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은 금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너클 잃고 앉아있는 어머니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이 너무 심했나요?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가슴으로 낳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는 흐느끼며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경미 씨의 과거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미 씨의 눈에서 읽었던 분노와 상실감이 단순히 돈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미 씨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경미 씨의 눈에서 읽었던 상처와 분노가 자꾸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집에서.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는지 알아요? 라는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경미 씨를 입양 보내셨을 때 경미 씨가 보육원에 계셨나요? 아니면 바로 가정으로 가셨나요? 글쎄, 오래전 일이라. 그게 왜 궁금하니? 어머니는 또다시 질문을 회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태도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시나 경미 씨가 불행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도 모르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미 씨가 과거의 불행을 어머니께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불행의 원인이 정말 어머니께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생겼습니다. 저는 경훈 씨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경미 씨 과거를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 여쭤봐도 답을 안 해주시고 혹시 숨겨진 사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경훈 씨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또 그 과거를 왜 파헤쳐? 그냥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미 씨가 우리에게 한 짓이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불행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 어머니의 죄책감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경미 씨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고요. 결국 경훈 씨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경미 씨의 방송 출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 속에는 경미 씨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양부모가 살던 동네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가지고 무작정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동네 골목길을 헤매다 경미 씨의 양부모가 살던 집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이 집에 살던 이경미 씨라고 아세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그 집 경미. 알지, 알다마다. 불쌍한 것. 할머니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경미 씨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 집 부부가 자식 욕심이 많았는데 애가 안 생겼다나 봐. 그래서 큰 돈을 주고 경미를 데려왔지. 처음엔 잘해주는가 싶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구박을 해댔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시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미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양부모에게 학대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한 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경미 씨가 원래 이 집에 왔을 때 친어머니께서 큰 돈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그 집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녔지. 우리 딸이 될 애 친엄마가 엄청난 부자래. 부자인데 딸을 입양 보내는 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믿었어. 나도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 경미 친엄마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겼다고 하더라고. 울면서 떠나보냈다는 말을 나중에야 들었지. 돈이 많아 딸을 팔아넘긴 게 아니었어. 가난 때문에 살리려고 보낸 거였지.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돈이 없으셨지만 그들이 부자인 것처럼 꾸며 경미 씨를 데려오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미 씨를 어머니에게서 데려오는 대가로 큰 돈을 받았고 경미 씨에게는 내 친엄마는 돈이 많아서 널 우리에게 팔아넘겼다고 속였던 것입니다. 경미 씨는 평생 어머니가 자신을 돈 때문에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상실감이 그녀를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충격과 함께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경미 씨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돈에 눈이 먼 악역으로만 치부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경훈 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경훈 씨도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그저 누나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어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함께 경미 씨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로 말입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경미가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랐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내 딸이 평생 나를 오해하고 살았구나. 어머니는 자책하며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경미 씨의 양부모가 못된 짓을 한 거죠. 어머니는 그저 딸을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셨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경훈 씨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미를 찾아가야겠다.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해주고 싶다. 저와 경훈 씨는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경미 씨의 남편이었던 철수 씨에게 연락해 경미 씨의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철수 씨는 이미 경미 씨와 헤어졌다고 말하며 그녀가 지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경미 씨가 머물고 있는 지인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경미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경훈 씨, 그리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경미야, 잠깐만. 엄마야. 어머니는 경미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경미 씨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더 뜯어낼 돈이 남았어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구경하러 왔어요? 경미 씨의 날카로운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경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널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말에 경미 씨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요. 내가 다 들었어.
친엄마가 부자라서 나를 팔아넘겼다고. 그래서 내가 평생 그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고. 경미 씨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경미 씨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미야,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단다. 그 사람들이 너를 데려오는 대가로 나한테 큰 돈을 받았어.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널 돈 받고 팔았다고 속인 거야. 나는 그저 내가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을 뿐이야. 어머니는 흐느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경미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경미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수진 씨가 다 알아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다 알고 있어. 경훈 씨가 경미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경미 씨는 그제야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미 씨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신우이, 처음에는 저도 당신을 오해했어요. 그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의 과거를 알고 나니 당신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상처가 깊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정말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경미 씨는 제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 대신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우리 엄마를 얼마나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경미 씨의 울음소리는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를 모두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우셨습니다. 두 모녀의 눈물은 그렇게 30년의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경미 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어떻게 잊겠니? 내 딸인데. 매일 밤 내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경훈 씨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미 씨와의 화해 이후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죄책감이 사라지자 그토록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내려앉은 것이었죠. 하지만 경미 씨는 아직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저녁 경훈 씨와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경훈아, 수진아, 사실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저와 경훈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경미를 내가 있는 곳으로 부르고 싶다. 이제 내가 경미의 곁을 지켜주겠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미 씨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동안 경미 씨가 어머니께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와 함께 사셔야죠. 경훈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제야 내 딸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니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저와 경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머니는 편안한 모습으로 잠드시듯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경미 씨는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경미 씨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 내 딸. 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경미 씨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너끈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미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시누이, 어머니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제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언니, 나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미 씨는 제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경미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괜찮아요. 그로부터 몇 년 후 경미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도끼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경훈 씨와 저는 경미 씨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경미 씨는 활짝 웃으며 저희를 반겼습니다. 카페 정말 예쁘다. 장사 잘 돼. 제가 묻자 경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이죠.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경미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지. 경훈 씨가 경미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카페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며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나는 평생 믿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나의 며느리 수진아, 너는 나의 진짜 딸이었다. 혈육인 경미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살았지만 너를 만난 후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부디 너희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딸들아. 저는 수첩을 읽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 마음은 슬픔과 함께 따스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미 씨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수첩을 건네주었습니다. 경미 씨는 수첩을 읽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니. 정말 고마워요. 경미 씨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저희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나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경미 씨와 달리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을 지켜낸 저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